조선의 개국과 근대화 노력 1. 조선의 근대화 필요성 19세기 후반의 조선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극심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이 잇따라 아시아 각국을 개항시키고 식민지로 편입하거나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베트남, 미얀마, 중국 연해부, 일본까지 이미 서구 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갔고 조선만이 여전히 전통적 봉건 질서를 유지한 채 고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조선은 자주 독립을 유지하려면 근대화를 통해 국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다변화를 꾀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 상당수는 여전히 사대주의적 중국 의존 사상에 젖어 있었고 근대 문물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이 틈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등 개화파가 등장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다. 2. 김옥균의 개화사상 형성과 일본 유학. 이 김옥균의 개화사상 형성과 일본 유학. 김옥균은 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문물과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다. 일본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접하고 조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열강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사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서양식 군사 제도, 근대 교육, 산업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옥균이 개화 사상을 접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과의 교류와 개화승 이동인의 역할이 있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통해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김옥균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구식 국가 운영 모델을 배우게 되었다. 3. 조선의 개국 전략과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 조선의 개국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과 청나라 모두 조선이 서구 열강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일본의 입장은 조선이 러시아나 다른 서양 국가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조선을 연결시켜 특정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청나라의 입장은 조선을 전통적인 속방 체제로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서구와의 제한적 수교를 허용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880년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 주재 청국공사하여장과 청국 참석한 황준원을 만났다. 황준원은 이후 조선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선 책략을 작성하게 된다. 4. 황준원의 조선 책략과 조선의 대외 전략. 조선 책략은 조선이 처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친중 결일 연미 전략을 제시했다. 즉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동맹을 맺으며 미국과 연계하여 자강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외 전략을 제시한 문서였다. 황준원은 조선이 서구와 수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홍집은 이 문서를 고종에게 보고했고 이는 이후 조선의 개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5. 조선의 외교 실패와 수치. 1880년대 초 미국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조선 정부는 서양 국가라는 이유로 공식 외교 문서를 거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져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조선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사건은 조선이 서구 외교 관례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6. 개항과 신식제도 도입. 1880년 9월 김홍집이 귀국한 뒤
조선 정부는 본격적으로 개국 준비에 들어갔다. 1881년 1월 인천 제물포 개항을 결정하고 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개방했다. 같은 해 일본과 중국의 신사유 람단을 파견해 근대 문물과 제도를 시찰했다. 조선 최초의 근대 정부 기구인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 군사 외교 산업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 7. 일본 통상 허용과 외교 전략. 조선이 일본과의 통상을 허용하자 다른 서구 국가들도 이를 근거로 통상권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었다. 조선 정부 내부에서는 어차피 모두를 거절할 수 없다면 차라리 비교적 우호적인 나라를 선택해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낫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조선의 첫 번째 서구 우방으로 선택되었다. 8.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81년 4월 어윤중이 특명 정권 대사로 임명되어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청나라가 서구 국가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보다 훨씬 평등한 조건이었다. 다만 조선은 이 조약에서 중국의 속방이라는 표현을 넣으려 했으나 미국 측 슈펠트가 거절했다. 조약 체결 직후 고종은 미국에 보내는 문서에서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자주권을 가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 중국 의존성 탈피와 독립의식. 조선은 여전히 중국의 속방이라는 국제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 인사들은 처음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독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활동은 훗날 갑신정변 등 근대 개혁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10. 고종의 개국 의지와 보수파의 저항. 고종은 개국 의지가 있었지만 영남만인소 사건 등 지방 유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보수파 사대부들은 외세와 가까이 하면 기질과 모습이 닮아간다는 전통 논리를 앞세워 개화 정책을 반대했다. 위정척사의 거두 이양로는 서양인을 거북 등껍질과 물고기 비늘 사슴뿔 같은 비유를 들어 사는 환경이 성질과 모습을 바꾼다는 점을 강조했다. 11. 조선 개화의 의의와 한계. 김옥균과 개화파의 노력으로 조선 책략의 수용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은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중국에만 의존하려는 조선 정부와 보수 세력의 저항은 복잡한 국제 정세의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시도는 이후 독립협회 운동, 갑오개혁, 대한제국 선포로 이어지는 역사적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개혁에 실패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36년간 어둠 속에 살았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변화가 필요할 때 노력을 안 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 낙오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